세 번째 파트에서는 VCL과 파이어몽키 개발자들의 개발 생산성 향상 기능을 소개합니다. 네, RAD 스튜디오에서는 인텔리전트 클립보드, 코드 내비게이션, 리팩토링 자동화, 구문 강조, 코드 매트릭스 내장 등의 20여 가지의 생산성 향상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엠바카드로에서는 투데스크를 인수했습니다. 투데스크는 카스탈리아와 앱 애널리틱스를 보유한 업체이며 이 두 가지 기능이 RAD 스튜디오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중 카스탈리아 개발자 향상 요소가 RAD 스튜디오에 기본 탑재되어 IDE와 코드 에디터 기능이 확장되었습니다. 다양한 카스탈리아 기능 중 북마크 누적, 스마트키, 괄호 매칭 등은 오브젝트 파스칼과 C++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리팩토링 에디터 선택 확장, 코드 분석 등은 오브젝트 파스칼에서만 적용됩니다. 그중 몇 가지 항목을 데모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메뉴를 보시면 카스탈리아라는 메뉴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카스탈리아에 보시면은 멀티페이스트, 카스탈리아 리팩토링, 클립보드 히스토리, 코드 통계, 코드 분석, 프로젝트 통계, 그리고 카스탈리아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옵션, 이렇게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별도의 카스탈리아 메뉴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지만 다음 버전에는 아마도 그 기본 메뉴에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IDE의 그 기능, 코드 에디터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은 코드 에디터의 코드 내비게이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래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클래스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메소드를 선택하면은 그 구현된 메소드로 바로 갈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른 좀 클래스가 많은 유닛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들로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메소드들을 이동하면서 해당 메소드로 바로 가는 코드 내비게이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심볼 같은 경우에는 그 코드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떤 키워드들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요 돋보기 모양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이제 코드 에디터의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 이렇게 비긴 엔드 사이를 단락으로 지어주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면은 그 코드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드들이 그리고 함수들이 길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코드의 라인 수, 그리고 파라미터 수, 그리고 중첩된 구문들, 순환 복잡도 등이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설정한 수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경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향후 유닛 테스트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반복하면서 코드를 줄여나가고 테스트하면서 좀 더 좋은 품질의 코드로 완성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통계 같은 경우에는 툴을 이제 실행한 이후에 얼마만큼 어떤 작업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그래프와 시간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활동 내역들을 추적해서 생산성에 명확한 그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을 보시면은 클립보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히스토리가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컨트롤 C로 클립보드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클립보드 히스토리에는 그 10개, 지금 설정이 10개로 되어 있는데 복수의 이제 클립보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이후에 에디터에 넣던지 다시 클립보드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겠죠. 카피 앤 페이스트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멀티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클립보드에 이제 복수의 이제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 여러 줄의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 문자열마다 앞뒤로 어떤 값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SQL 문이 좀 짧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SQL 문을 델파이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해볼게요. SQL이라는 변수에 SQL은
여기에 이제 그 쿼리문을 넣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불편하죠. 그래서 멀티 페이스트 기능을 사용하면은 앞쪽에 더하기하고 헛다운표, 뒤쪽에는 헛다운표를 넣어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네, 이런 형태로 네, SQL문을 빠르게 그 클립보드에 있는 SQL문을 델파이 문자열로 빠르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멀티페이스트의 앞에 넣을 각 줄마다 앞에 넣을 문자열 그리고 뒤에 넣을 문자열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각각 줄마다 이런 그 문자를 앞뒤로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멀티페이스트 역할입니다. 이런 기능은 네, SQL문이나 뭐 HTML 그 문자열 등의 그를 델파이 문자열로 변환할 때 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살펴보았고요. 아이고. 네, 다음으로는 번거로운 컴포넌트를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게딧 패키지 관리자입니다. 델파이도 초기 개발 환경 설정, 특히 컴포넌트 설치가 굉장히 번거로운 요소 중에서 하나인데요. 게딧은 손쉽게 컴포넌트를 찾고 원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먼저 그 IDE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툴스에 보면은 게딧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게딧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그 엠바카드르 호스트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제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뭘 해볼까요? 어싱크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싱크에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VCL용을 하나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면은 라이센스 동의하는 동의창이 뜨고 이렇게 자동으로 쭉 설치를 하게 됩니다. 네, 컴포넌트가 빌드 과정도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완료가 되면은 클로즈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컴포넌트 툴 팔레트를 보시면은 어싱크 프로 컴포넌트들이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게딧 그 창을 보면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컴포넌트만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모두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터보팩이라는 컴포넌트 그룹이 현재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트부터 해서 ICS, 락박스, 씬에디트 그리고 뭐 버추얼 트리 등 그 현재는 터보팩이라는 그 엠바카드를 제공하는 엠바카드를 지원하는 오픈 소스 컴포넌트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다시 PT를 보면서 지원하겠습니다. 게딧은 엠바카드로의 이제 호스트 서버에 등록된 이제 컴포넌트를 검색하고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현재는 터보팩과 일부 서드파트 컴포넌트만 제공하지만 뭐 앞으로는 더 많은 라이브러리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제 터보팩은 그 오픈소스 컴포넌트의 모음으로써 엠바카드가 스폰서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까 보셨던 버추얼 트리뷰와 뭐 씬 에디터 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추가가 되어서 다른 컴포넌트들도 쉽게 검색하셔가지고 설치까지 원클릭으로 할 수 있는 날도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유닛 테스팅 프로그래밍 Dunit-X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SVN Git 머큐리얼 버전 관리 저장소에 연결하여 IDE 안에서 직접 체크아웃 커밋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브 버전에서는 SVN 머지, 브랜치, 스위치 기능들이 강화되었고요. Git은 원격 저장소에 적용하고 가져오는 푸시와 풀 기능들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머큐리얼 저장소도 IDE에서 직접 연동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오픈 버전 컨트롤 시스템은 파일 오픈 프롬 버전 컨트롤 메뉴를 통해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RAD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환경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운데요. 그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RAD 스튜디오의 실행 파일 경로에 migration tool.exe
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 마이그레이션 툴.ex를 이용하면은 아이디 세팅 정보를 XML 파일과 레지스트리를 이용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XML 포맷으로 환경 정보를 내보내기 한 이후에 같은 팀 간의 XML 파일을 공유해서 환경 설정을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라면 관심이 많을 내용인데요. 이제는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능은 XE7에서 추가가 되었고요. 앱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준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를 그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디세이블 즉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라이브러리를 제거하면 앱의 용량이 적어지고 구동 시 로드하는 라이브러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동 시간도 소폭이지만 짧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모드에서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도록 CHM 도움말을 다시 제공합니다. 시작 페이지에서는 샘플을 열고 최근에 열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여는 인터페이스 등등이 편리해졌습니다.